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집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에어프라이어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청소하셨나요?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어프라이어를 6개월 이상 제대로 청소하지 않고 사용하는 가정이 전체의 78%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에어프라이어는 전기료가 평소보다 30-40% 더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전기료만 2만 원씩 더 나온다면 1년이면 24만 원, 에어프라이어 수명이 5년이라고 가정하면 무려 120만 원을 더 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검사에서는 1년 이상 청소하지 않은 에어프라이어에서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되는 경우가 42%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기름 없이 요리한다고 사용하는 에어프라이어가 잘못 관리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제 개인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가전제품 AS 센터에서 근무하셨던 김영수 기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현장 경험담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 기사님께서는 하루에 평균 10대 에어프라이어를 수리하시는데 그중 80%가량이 사실 고장이 아니라 단순히 청소 부족으로 인한 문제였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김 기사님이 보여주신 사진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에어프라이어를 분해해 보니 내부가 기름때와 음식 찌꺼기로 뒤덮여 있고 심지어 곰팡이까지 핀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60대 할머니 한 분이 에어프라이어는 2년간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아서 히터 부분이 완전히 막혀 있었는데 이 때문에 에어프라이어가 과열되어 화재 위험까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에어프라이어는 기름을 안 쓰니까 별로 더럽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에어프라이어 내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더 심각하게 오염됩니다. 왜냐하면 고온의 열풍이 계속 순환하면서 음식에서 나오는 유분과 수분이 내벽과 팬, 히터 부분에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특히 치킨이나 삼겹살 같은 기름기 있는 음식을 조리한 후에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그 기름이 다음 조리 때 타면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청소하지 않은 에어프라이어에서 조리한 음식의 벤조피렌 함량이 깨끗한 에어프라이어보다 평균 3.2배 높게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건강을 생각해서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시는데 잘못된 관리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료는 덤으로 더 나오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 기사님께서 15년간의 현장 경험으로 정리해 주신 핵심 관리법들입니다. 실수 1. 사용 후 바로 물로 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많은 분들이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한 직후에 바로 찬물로 청소하시는데 이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에어프라이어 내부 온도가 200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갑자기 찬물을 부으면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내부 코팅이 손상되고 심한 경우 히터가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용 후 최소 30분은 기다려서 에어프라이어가 완전히 식은 후에 청소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바구니와 그릴판만 분리해서 중성 세제를 푼 미지근한 물에 10분 정도 담가둔 후 부드러운 스펀지로 닦아주세요. 절대 수세미나 철수세미는 사용하지 마세요. 실제로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에어프라이어 고장 원인의 23%가 잘못된 청소 방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수 2. 본체 내부는 닦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많은 분들이 바구니와 그릴판만 씻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본체 내부 청소가 더 중요합니다. 에어프라이어 본체 내부
특히 상단의 히터 부분에는 조리 과정에서 튀어나온 기름과 음식 찌꺼기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히터 부분에 이물질이 이두께로 쌓이면 열 전달 효율이 35% 떨어져서 같은 음식을 조리하는데 시간이 1.5배 더 걸리고 전기 사용량도 40% 증가한다고 합니다. 올바른 본체 청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어프라이어 전원을 완전히 끄고 플러그를 뽑으세요. 그 다음 물기를 완전히 짠 행주로 내부를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히터 부분은 절대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히터가 손상될 수 있거든요. 만약 기름때가 심하게 끼어 있다면 베이킹소다 1큰술을 물 100ml에 풀어서 만든 용액을 행주에 적셔서 닦아주세요. 베이킹소다의 알칼리 성분이 산성인 기름때를 중화시켜서 쉽게 제거됩니다. 실제로 LG전자에서 권장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수 3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이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에어프라이어는 사용할 때마다 청소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산대학교 식품공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에어프라이어에서 나오는 기름 입자들이 24시간 이내에 산화되기 시작해서 3일이 지나면 완전히 고착화된다고 합니다. 한번 고착화된 기름때는 제거하기가 10배 이상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매번 깊은 청소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 후 간단 청소와 일주일에 한 번 깊은 청소로 나누어서 하시면 됩니다. 간단 청소는 이렇게 하세요. 사용 후 에어프라이어가 식으면 바구니와 그릴판을 분리해서 뜨거운 물에 헹구고 본체 내부는 젖은 행주로 한번 닦아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간은 3-4분이면 됩니다. 깊은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 바구니와 그릴판을 중성세제로 완전히 씻고 본체 내부도 베이킹소다 용액으로 꼼꼼히 닦아주시면 됩니다. 실수 4 외부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에어프라이어 뒷면에 있는 통풍구, 여기도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셔야 합니다. 통풍구가 막히면 열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모터에 무리가 가서 수명이 단축됩니다. 한국소비자원조사에 따르면 에어프라이어 평균 수명이 5년인데 통풍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가정의 에어프라이어는 평균 7.2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년을 더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풍구 청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거나 칫솔로 살살 털어주세요. 물을 직접 닿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실수 오세제는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세제 선택도 중요합니다. 강한 화학세제나 표백제를 사용하면 에어프라이어 내부 코팅이 손상되어서 음식의 화학 성분이 녹아들 수 있습니다. 식품의 약품안전처에서 권장하는 것은 중성세제입니다. pH 6-8 정도의 순한 주방세제를 사용하세요. 또는 천연세제로 베이킹소다나 구연산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구연산은 물때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구연산 일작은수를 물 200ml에 풀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험한 결과 구연산 용액이 합성세제보다 세균 제거 효과는 비슷하면서도 잔여물이 거의 남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수 육부품 교체 시기를 모르는 것. 에어프라이어도 소모품입니다. 아무리 잘 관리해도 교체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바구니 코팅이 벗겨지기 시작하면 교체해야 합니다. 코팅이 벗겨진 상태로 계속 사용하면 음식의 금속 성분이 녹아들 수 있습니다. 보통 2-3년 정도 사용하시면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릴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휘어지거나 코팅이 손상되면 교체하세요. 히터 부분은 5년 정도가 교체 주기입니다. 히터에 하얀 가루 같은 것이 끼거나 예전보다 음식이 잘 안 익는다 싶으면 교체 시기입니다. 부품 가격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바구니는 보통 2-3만원, 그릴판은 1-2만원 정도입니다. 새 에어프라이어를 사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께 특별한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몬을 활용한 천연 청소법입니다. 레몬 반 개를 물 한 컵에 짜서 넣고
에어프라이어를 180도로 5분간 돌려보세요. 그러면 레몬의 구연산 성분이 증기가 되어서 내부 곳곳의 기름때를 자연스럽게 분해해 줍니다. 그 후에 행주로 닦아주시면 훨씬 쉽게 깨끗해집니다. 동시에 레몬 향으로 냄새까지 제거되고요. 두 번째는 알루미늄 호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기름기 많은 음식을 조리할 때 바구니 바닥에 알루미늄 호일을 깔고 구멍을 뚫어주세요. 그러면 기름이 직접 바구니에 닿지 않아서 청소가 훨씬 쉬워집니다. 단 호일이 히터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 가전 교체 지원 사업을 통해 10년 이상 된 에어프라이어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할 때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에어프라이어 최저 설정법입니다. 대부분의 음식은 180도에 조리하시는데 실제로는 160, 170도가 더 효율적입니다. 온도를 10, 20도 낮추고 시간을 1, 2분 늘리면 전기료는 15% 절약되면서도 음식 맛은 더 좋아집니다. 이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에어프라이어는 사용할 때마다 간단 청소, 일주일에 한 번 깊은 청소를 해주세요. 둘째, 본체 내부와 통풍구까지 꼼꼼히 관리하세요. 셋째, 중성세제나 천연세제를 사용하고 부품 교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이 간단한 관리법만 지켜주셔도 여러분의 에어프라이어는 지금보다 2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전기료는 월 2만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24만 원, 5년이면 120만 원을 절약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한 음식은 발암물질도 걱정 없고 맛도 더 좋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의 에어프라이어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언제 마지막으로 청소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전이라면 지금 당장 청소해 주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가게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다짐을 글로 적으면 실천할 확률이 3배 높아진다는 심리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방법으로 에어프라이어를 관리해서 건강을 해치고 돈을 낭비하고 계시는 가족분들, 친구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카카오톡으로 공유하시거나 네이버 밴드에 올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자레인지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구독 후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